오늘 그 미국장이 새벽에 유럽장하고 미국장이 세게 끝났습니다. 중국의 그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좋았었거든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는데 유럽은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유럽은 세게 움직였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일단 미국 시장 고용지표가 어제 발표됐었는데 고용지표가 원래는 예측치가 125만 건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고용이 증가가 125만 건 정도로 예측됐었는데 42만 건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실망적인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위로 힘차게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42만 할적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기 확장 국면 추세에서 보면 일자리가 매월 이제 한 그 그러니까 20만 건대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직전에 20만 건대까지 내려왔다가 21만 건으로 40만 건이 넘게 튀었으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측치보다 상당히 낮았으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어제 왜 올랐나 이제 기사들 내용 한번 쭉 보면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얘기가 있죠. 그 파우치 소장이 백신 효과만 좋다면 뭐 FDA에서 조금 일찍 승인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뉘앙스를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에서 좀 보이는 거는 이게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것들은 상승세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나스닥 상승률이 S&P 50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걔네들 이제 주요한 주식들이 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원자재 시장을 좀 더 보게 되면 유가 같은 것들은 여기 보시면 41달러로 여기 보시면 갑자기 확 밀려 내려갔어요. 최근 유가의 증산이라 이런 얘기도 없고 사실 그 900만 배럴로 갑자기 그 재고가 줄은 것도 마이너스 900만 배럴 줄은 것도 있거든. 그런 발표로 보면 사실 유가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재고가 줄어서 오히려 그 가격대 밑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증산이라 이런 얘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 주식시장 반영하는 거고 실물시장 반영하는 게 틀려요. 보면 여기 쿠퍼 같은 경우, 구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상승 추세 최근 주식 트렌드를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 주식시장이 말하는 경기의 향후 방향성과 실물시장이 말하는 원자재 시장이 말하는 방향성이 약간 괴리감이 있는 상태고요. 금가 같은 경우에는 반짝 2,000달러 빵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만리 사태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혼재돼서 움직이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지표만 볼 겁니다. 이거는 그 여기 유나이티드 센서스 뷰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건축 관련 지출, 건설업 지출인데 이게 큰 걸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아직 프레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살짝 들렸어요. 살짝. 예, 그러니까 민간 건설 지출에서 늘었는데 이거 다 거주 관련된 겁니다. 거주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거 관련된 건축 지출이죠. 주택 시장이 그 주택이 잘 팔리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calculated 블로그 리스크닷컴에 나오는 이 프레디 맥하고 팬니 맥의 연체율, 그러니까 이게 모기지론 연체율이죠. 그것도 악성 연체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으면 혹은 압류된 것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가 악화돼 있어서 집에 대한 그 원리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일정 수준 괜찮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건설 지출이 늘어나는 정도의 폭이 상당히 미진한 걸로 보면 이제 도심 지역에서 탈출해서 외곽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요들이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로 건수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에다가 건축을 하는 것에 의한 지출보다는 도시 외곽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ADP가 그 42만 8천 건의 그 고용을 얘기를 했는데, 요번 주,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지표 중에서 보시면,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보단 전 미국 같은 경우는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관련된 업종 ISM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그 전체 고용, 비농업 부문의 고용 부분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잘 봐야 될 데이터하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시 블로그리스크닷컴 캘큘레이티드 리스크블로그닷컴인데, 여기 이 데이터를 보면 좋긴 한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차트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두 차트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39만 5천 건이거든요. 기존에 37만 9천 건인데, 그래서 이게 프레드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37만 9천 건인데 이게 39만 5천 건이니까 여기 한 40만 건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보면 추세선상에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트럭 추세선상. 추가 증가 추세는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얘가 상승폭으로 올라갈 패턴이 아니었다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내려오는 패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거 추세가 이렇게 들릴 거라고 보질 않고, 일정 수준 긍정적인 시그널은 다 보낸 게 아닌가.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calculated risk 블로그닷컴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뭐 승용차나 뭐 그 트럭 중에서도 1톤 미만이나 뭐 이렇게 소형 자동차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승용차나 혹은 소형 톤수가 낮은 자동차, 그런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 올라오고는 있는데 추세선상으로 근접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이 강도의 폭이 약간 줄었어요. 추세선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게 1600만 건, 1700만 건이거든요. 이게 1500만 건이고, 그러니까 1500만 건은 넘었고, 기존에 있던 게 1600만 건 후반대 정도 되니까 약간 150만 대 정도의 판매 부족 부분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는 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지표가 이게 계속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이런 지표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떨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소비 패턴인데요. 이 소비 패턴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부분하고 생각해 보면 이미 보여드렸지만, 소득분의 많은 부분이 이 이전 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감소했고, 이전 소득이 포함된, 그러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그 실업수당을 더 많이 줬던 그런 수당들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그 소비 지출을 좀 떠받치는 요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건들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고, 아직 재난지원금의 추가적인 부분이 타협이 안 된 상태니까 8월 지표는 이거보다 안 좋게 나오겠죠. 이거보다 좋아진다 하더라도 높은 트렌드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추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표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향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직전에 지급했던 수준까지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화당이 하고 민주당이 협상할 때. 물론 민주당이 당선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상하원이 어떻게 점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는 것으로서는 일단 직전에 봤던 이런 형태의 패턴은 안 나올 거고요. 소득 증가가. 그러면 이 부분의 증가 속도는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약하거나 둔화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 이거는 이 직전 데이터에다가 제가 월쇼 지수, 주가 지수를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는데, 이건 이제 주가 지수는 로고 차트입니다. 이걸 제가 왜 붙여놨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 상승하다 경기 수축 국면에 도달하게 되면 소득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 과정 중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쳐요. 근데 지금은 이전 소득이 포함돼서 급격하게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정치적 행위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무한정 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얘가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더 좋은 패턴, 지금 이 소득을 다시 이전 소득으로 메꾸려면 더 많은 자금이 지출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패턴만큼은 지출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과연 정치적 행위로 가능해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너무 이거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calculated risk 블로그.com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활동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활동성을 보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여행객 숫자, 이거는 뭐 저녁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식사하는 비중, 이거는 영화관, 이거는 호텔의 그 점유율, 사용률이라고 보면 되죠, 전체. 이건 가솔린 사용량, 이거는 그 대중교통 이용량, 이거는 그 뉴욕 그 대중교통 이용량인데, 이런 그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언택 기업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소비가 과거 패턴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향후에도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게 뉴욕 연준에서 조사했던 자기 급여가 향후에 증가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 이 추세 방향이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포함한 그런 전체 소득을 생각해 보면 한 단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증가 추세가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미시건 대학교에서 말하는 가계소비 지출이, 여기 보시면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올라왔다 둔화됐거든요. 이거는 느낌이 없지만 프레드 차트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8월 지표가 이게 반영 안 돼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7월에 72.5거든요. 이 71.5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74.1이니까 사실 올라온 정도가 74면 뭐 요원저리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붕괴됐던 그 소비자 심리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 이 증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지네요. 이건 2.2% 증가했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3.9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진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 역시 급등하는 것 같더니 6월 달에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자꾸 소비자 심리를 얘기를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심리가 그 지출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PC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소비자 심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날아가고 있는 게 제조 PMI 지수가 좋다라고 하는,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경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뭔가 오판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죠. 경제에 대한 부분이 오판되고 있는가, 그 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시장이 약간 뭔가 경제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짜증나죠.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예측하고 현금을 다 들고 있었던 저로서는 그때 매수를 하는 것을 지금도 굉장히, 요번에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공포심이 숙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요번에 알게 됐고,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무시했던 이유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1987년도에 블랙먼데이 때 붕괴된 이후에 주식시장이 살아나는데 거의 2년이 걸렸잖아요. 전고점 가는데. 그런 그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사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의 로빈훗 관련된 그런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용자 잔고나 이런 것들을 끼고 주식 거래를 한다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신용자 잔고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동학개미나 로빈훗들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점에 좀 더 경제지표에 대한 움직임의 상황을 지켜보고, 속도가 예측보다 더 빨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한 이후에 뭔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IMSM 제조업 지수 지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 내일 나오는 어떤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추가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도 이것들이 어떤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지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그 가을 겨울에 대한 움직임과 백신의 움직임이 완전히 검토되지 않으면 사실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사이에 오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조급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